오늘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가 39,271선으로 어제보다 0.16%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6시간 만에 해제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다소 누그러졌는데요. 그러면서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다소 컸는데 이 영향으로 니케이 지수도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토픽스는 2,754선으로 소폭 상승 출발했고요. 달러엔 환율은 149엔대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일합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버튜버 기업 커버입니다. 커버는 홀로라이브라는 버튜버 소속사를 운영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 네이버도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지난주 매수세가 거셌습니다. 그런데 홀로라이브에 소속된 버튜버 세레스 파우나가 졸업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올해에만 5번째로 활동을 마무리한 멤버가 나왔는데요. 연이은 졸업과 활동 종료로 팬덤 사이에서 불안감이 번지면서 이번 주엔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4위는 살리오입니다. 살리오는 글로벌 팬심을 사로잡으면서 실적이 날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 27일 미쓰비시 UFJ 은행을 포함한 주요 주주들이 지분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2,590만 주를 매각하며 매각 가격은 추후에 결정될 예정인데요. 살리오는 이 조치가 주주 기반을 확대하고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날 주가가 1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에 일합개미가 저가 매수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미국 장기채 NYG ETF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 155엔대까지 올랐지만 11월 도쿄 CPI가 예상보다 더 크게 오르자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거란 전망이 강해지면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149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에 일합개미가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상계엄령 선포로 안전자산인 엔화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에서 주목받은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 엠코 테크놀로지가 내년 4월 일본 후쿠오카시에 연구개발 거점을 개설합니다. 일본 내 후쿠오카현과 구마모토현 등의 제조 거점을 갖고 있지만 연구개발 거점은 처음인데요. 엠코는 최대 10억엔 정도를 투입해서 자동차용 반도체 양산 기술 및 재료 개발과 함께 첨단 패키징 기술도 연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의 연구개발 거점 등과 협력을 강화해서 미국과 유럽 또 아시아에 영향을 주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다음은 키옥시아입니다. 일본 메모리 반도체 업체 키옥시아가 이달 18일에 상장됩니다. 장점 공모가 범위를 현재 주당 1,390엔에서 1,520엔으로 책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최대 8,190억엔으로 예상됩니다. 키옥시아는 앞서 지난 10월에 IPO 계획을 한 차례 철회한 바 있는데요. 당시 기업 가치 1조 5천억엔을 목표로 했는데 반도체주 약세 상황에서 상장 후 기업 가치가 목표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에 약 4조 원을 투자했는데요. 상장 후 추가 취득할 수 있어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증시 관련 소식입니다. 일본 주가지수로는 대표적으로 니케이와 토픽스가 있죠. 그런데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이 새로운 주가지수를 출시합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의 니케이 지수에 맞설 요미우리 333을 출시하는데요.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사 333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니케이와 달리 동일 가중 방식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방식은 시가총액 대비 주당 가격이 높은 일부 종목에 지수가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자동차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등 일본 중견기업 주가에 보다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